안녕하세요. 아재책톡입니다. 오늘도 토마스 맨켄의 궁극의 군대라는 책으로 핵무기가 전쟁의 양상과 미국 군대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핵미사일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의 육해공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은 1952년에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원자탄보다 훨씬 위력도 세고 탄두도 작아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탄두는 소형화되었습니다. 최초의 수소폭탄은 길이가 7m 가까이 되었지만 10년 후에는 60cm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핵무기를 반드시 대형 폭격기로 옮기지 않아도 되고 미사일에 실을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대포에 장착해서 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량 보복 교리가 전략적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핵무기 한 발에도 쏴봐 핵공격 당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무기 다 퍼붓는다. 다시 말해서 핵전쟁이 날까봐 오히려 전쟁이 억제된다는 것이죠.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데요.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줄이면 MAD가 되는 거죠. 미친 이론이죠. 참말로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미친 세상에 살았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참 속편하게 살았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공군은 핵무기 혁명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우선 국방 예산을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 전쟁이 핵무기 중심으로 바뀌니까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을 가진 공군이 주역으로 떠오른 것이죠. 공군 내에서도 특히 전략 폭격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역대 참모총장이 전부 폭격기 조종사야. 그도 그럴 것이 냉전 초기에는 폭격기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폭격기 시대가 가고 전투기가 더 중요해지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군을 장악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공군이 육군과 해군 보고 그랬죠. 야들아, 핵무기 시대는 공군의 시대여. 이 사진은 B-36 피스메이커인데요. 진정한 대륙간 폭격기입니다. 장거리 적재량이 딱 원자탄 1개 분량인 4.5톤이었고요. 작전 반경도 미국 메인주에서 소련의 레닌그라드까지의 어떤 그 최단 거리와도 일치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재밌네요. 이 핵 폭격기의 계보는 미사일 시대에도 살아남아서 B-52, B-1B, B-2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아래 사진에서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 이 폭격기가 B-52입니다. 50년대부터 사용한 폭격기인데 아직도 쓰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이 B-1B 랜서가 그 초음속 폭격기인데요. 재작년에 북한 상공을 한번 왔다 가서 김정은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죠. 이 아래에 이제 이상하게 생긴 이 비행기는 B-2 폭격기인데요. 최신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냉전 초에 B-36 피스메이커는 너무 느려서 적지에서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1940년대 말에 스탈린은 대대적인 방공망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냉전 초기에도 미사일을 개발하고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핵무기를 운반하게 될 수단이 폭격기가 될지 미사일이 될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1950년대를 지나면서 점점 미사일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공군에서는 이 미사일 때문에 우리 이거 다 실직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와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기술 혁신의 시대에는 인간의 거부와 반발이 있었죠. 미사일은 날아가던 도중에 뭐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이제 재도립 시에 탄두가 파괴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믿음직하게 사람이 배달하고 오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하도 만연해서 미사일을 개발하던 에드워드 홀 대령이라는 사람은 빡쳐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극복해야 할 것은 음속이나 열에 대한 장벽이 아니라 마음의 장벽이다. 또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토마스 화이트 대장은 공군의 그 유인 폭격기 사랑을 20세기 초 해군이 가지고 있던 그 거함 심리와도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항공모함 시대 이전에 거대한 대포를 가진 거대한 전함에 대한 애착과도 같다는 것이죠. 결국 미사일이 공군에도 이롭다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공군 아저씨들은 탄도 미사일보다는 유인 항공기하고 그래도 좀 비슷한 순항 미사일을 더 선호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순항 미사일이 항공기처럼 이렇게 짚으면 위 상공을 날아서 목표물까지 가는 것이고요.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권 위로 확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재도립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타격이 부정확하고 속도가 느려서 생존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탄도미사일과의 경쟁에서 밀려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1954년에 아틀라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이게 이제 공군의 핵심 사업이 되었습니다. 1.5톤의 핵탄두를 1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목표물 500m 반경에 떨어뜨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실패 연속이었지만 1963년이 되면은 탄도미사일이 폭격기를 밀어내고 전략전의 주요 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공군은 중거리 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전략 무기라면 중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의 전술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토르라고 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영국에 배치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아틀라스 미사일이고 이 옆에 작은 사진이 토르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할 육군의 주피터 중거리 미사일도 이탈리아와 터키에 배치해서 소련의 목을 겨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군 하면 항공모함, 항공모함 하면 해군. 그런데 핵미사일 시대가 되면서 해군이 필요하냐 하는 시선이 생겼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핵미사일 한 방에 나가리가 될 텐데 이런 거죠. 하지만 해군도 필사적이었습니다. 항공모함에 핵폭격기를 배치하면 되잖아. 야, 핵폭격기가 엄청 큰데 그게 항공모함에 이착륙이 되겠냐? 안 되지. 그런데 출구가 엉뚱하게 잠수함에서 나왔어요.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핵잠수함도 개발되었고요. 핵잠수함은 오랫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되고 소나로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글로벌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오웬 코테라는 잠수함 전문가는 핵잠수함을 지상과 연결되는 탯줄이 필요 없는 완벽하게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잠수함이라고 했습니다. 1960년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인 USS 조지 워싱턴호에서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인 폴라리스 A1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탄 미사일이 해군의 구세주가 된 것이죠. SLBM 때문에 이제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의 핵 전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핵무기를 일시에 쏟아부어 가지고 육상에 있는 적의 핵미사일 기지만 타격하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정찰에도 안 잡히는 핵 잠수함이 살아있으니까요. 이건 역시 핵무기 경쟁에서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